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즉 AI가 2달여 만에 다시 발생했습니다. 북상하는 야생조류의 이동 경로를 따라 AI가 확산되고 있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하동의 오리농가 주변에서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리 출하를 앞두고 한 검사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 항원이 검출돼 긴급 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 농가에서 키우던 오리 3천여 마리는 물론 3km 안에 있는 농가 24곳의 200여 마리도 매몰 처분했습니다. 경남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2달여 만입니다. 지난달 20일 양산을 마지막으로 AI 발생 지역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가 전면 해제된 경남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AI가 서해안을 중심으로 다시 발생하며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게다가 하동 광포소류지와 사천시 용현면 해안가 야생조류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당국은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철새들이 지금 북상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그 잔류 철새들이 올라가면서 분변에 의해서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생 농가의 고병원성 AI 감염 여부는 오는 3일쯤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발생 농가에서 10km 안에 있는 닭과 오리 사육 농가 350여 곳에 대해서도 이동을 제한하고 소독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제98주년 3.1절을 맞아 진주에서는 위안부 기림상 제막식에, 창원에서는 강제징용자의 대한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기념식을 열고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습니다. 보도에 정재준 기자입니다. 한복을 입은 단발머리 여성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일본군 위안부 기림상입니다. 꼭 쥔 주먹에서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겠다는 굳은 의지가 엿보입니다. 진주시민 4,200여 명의 기금으로만 세워진 기림상. 평화 기림상으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알고 있어요. 내 이름이 여기에 새겨지면서 나도 이 뜻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잊지 않겠다는 그 생각 한 가지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시민단체는 700만 명이 넘는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을 목표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도 추진됩니다. 우리는 식민과 착취의 아픔, 조선인 노동자의 삶과 저항을 기억하며 역사를 바로 세울 길을 나서고자 합니다. 거창에서는 독립만세운동 재연 행사가 열리는 등 경남 곳곳에서 기념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을 비롯해 각 시군에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3.1절 기념식이 열려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습니다. 3.1절 문화행사와 만세운동 재연 등은 3월 한 달 동안 시군 곳곳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준입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고성군 삼산면의 한 마을 암자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법당 60제곱미터가 모두 타 소방서추산 7,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기적인 원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사찰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검출로 남해안 굴 소비가 많이 위축되면서 가격도 10에서 20% 떨어졌는데요. 굴을 하나씩 양식하는 개체굴 방식이 수출용 고부가 가치 수산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바닷속에서 망을 들어올리자 잘 자란 굴이 층층이 가득합니다. 줄에 달린 굴다발을 수확하는 보편적인 방식과 확연히 다릅니다. 굴다발이 아니라 굴을 하나하나 키우는 개체굴입니다. 굴을 키우면서 특수 제작한 기계로 망을 통째로 돌리는 작업을 서너 차례 반복하는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굴 껍질끼리 부딪혀 깎이며 타원형으로 크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길쭉한 일반 굴과 비교해 껍데기 모양이 둥글고 깨끗합니다. 이런 굴은 해외에서 최상품으로 취급받습니다. 이 기계를 통해서 굴의 서실을 일부 갈아줌으로 해서 그 굴 형태가 둥글게 하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소아식 꿀보다 생산량은 절반에 못 미치지만 수출 가격은 5배에서 품질에 따라 10배가 넘기도 합니다. 중국과 일본 등 올 하반기 본격적인 수출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한국 꿀이랑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지금 주문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산만 조금 더 해서 받쳐주면은. 개체굴 양식은 손이 적게 가는 작업이어서 인건비도 줄일 수 있는 등 고부가가치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정부가 남해안 이이지의 바닷모래 채취를 또다시 1년 연장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모래 채취가 처음 시작된 지난 2008년부터 점검해 보니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어민뿐 아니라 국방부까지 속인 증거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8월 국방부가 당시 국토해양부에 보낸 공문입니다. 해군 군사작전에 방해가 된다며 2년 넘게 남해 바닷모래 채취를 반대하다가 전격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방부 동의 직후 정부는 욕지도 남쪽 50km 해상을 골재 채취 단지로 지정했습니다. 이 서주가 국방부가 당시 국토해양부에 바닷모래 채취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보낸 공문이고 이 서주가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관보입니다. 하지만 두 공문서의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국토부가 국방부와 협의한 골재단지 규모는 2개 광구에 5.48제곱킬로미터인데 고시에는 5개 광구 13.7제곱킬로미터로 3배 가까이 면적이 늘었고 모래 채취량도 1,507만 5천 세제곱미터에서 3,520만 세제곱미터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단지 운영 기간도 국방부에는 1년 하겠다고 통보해놓고 고시에는 2년으로 해놓았습니다.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서둘러 국방부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속임수를 쓴 겁니다. 다 이동을 하시죠. 2년, 3년 단위로 옮기시니까 과거 내역을 알기는 저희 쪽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역시 어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한테 뭔가 동의를 해줬다고 하는데 전혀 우리는 동의를 해준 바도 없고 설명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어민들뿐 아니고 같은 정부 부처인 국방부까지 속인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바닷모래 채취는 또다시 1년 연장됐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현재 비구름이 대부분 빠져나갔지만 아직 일부 지역에 약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은 점차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며 아침에 비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그래도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며 아침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령이 현재 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높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몸으로 느껴지는 추위가 심하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 점차 북서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낮부터는 하늘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동부 지역 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최고 5도가량 높습니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1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이 크게 올라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거창과 산청이 9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오후까지 종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또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포근한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 명문 장소기업으로 경남에서는 함안의 광신기계공업과 창원의 사무금속공업이 선정됐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가 창원 마산 진해상의 통합 과정과 5년간 발자취를 모은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경남 창원 산학 융합본부가 도내 23개 중소기업의 산학 융합 연구개발 등에 35억 원을 지원합니다. 1946년 설립된 창원공단 입주 1호 기업 PK밸브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PK밸브 70년사를 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경남 지역 야당들이 S&T 중공업 최평규 회장에게 노조와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남 야 5당들은 S&T 중공업은 사내 유보금만 6천여억 원에 부채 비율이 33%에 불과한 우량기업이지만 근무 경력 30년이 넘는 근로자 연봉이 4천여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년 5달이 넘는 부당휴업 등으로 노동 탄압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지난 1월부터 노숙천막 투쟁을 하고 있다며 최평규 회장 등은 노조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 수산기술사업소가 이번 달부터 섬과 벽지, 어촌의 어선과 양식 장비 등 어업용 기자재를 무상점검 수리하는 이동수리소를 운영합니다. 통영과 사천 등 7개 연안시군 338개 어촌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12개 무상점검 수리반이 현장을 직접 방문합니다. 국민안전처 조사 결과 어선의 기관 고장 사고는 전체 해난 사고의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전자가 미국의 대규모 세탁기 생산 공장을 신축하기로 했지만 창원 공장 세탁기 생산량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미국 테네시주 신설 공장에서 2019년 상반기부터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세탁기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LG전자는 그러나 미국 새 공장이 가동되더라도 창원에서 생산을 미국에 판매하는 세탁기 물량 생산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파룡동과 마산회원구 구암동을 잇고 진해선 창원역에서 신창원역 간 철도를 횡단하는 지하차도가 개통됐습니다. 개통된 지하차도는 연장 50m, 폭 12m, 통과 높이 2.6m로 진해선 철로 아래를 횡단하며 총 사업비 32억 원이 투입돼 착공 2년 4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지하차도 개통으로 창원 의창구와 마산 해원구 간의 이동이 원활해지고 철도 주변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나들가게 선도지역 사업에 김해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해 지역 나들가게 91곳은 앞으로 3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등 10억여 원을 지원받아 모델 가게 육성과 지역 문화 관광 사업, 지역 특산물 공급과 판매 사업 등을 펼칩니다. 이번 사업은 동네 슈퍼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역 상권과 유통 환경에 맞는 나들가게를 육성하는 것으로 김해시와 창원시를 포함해 전국 11개 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